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가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만수대 의사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에는全민회의 대의원들과 방청으로 당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무력, 성, 중앙기관 일꾼들, 시군 인민위원장들, 관계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총리인 김덕훈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리병철 동지가 주석단에 리일환 동지, 리용길 동지, 김재룡 동지, 조철 동지, 박태성 동지, 정경택 동지, 박정근 동지, 최선희 동지, 강순남 동지, 김형식 동지, 조춘용 동지, 한광상 동지, 리철만 동지, 김성남 동지, 리선권 동지, 리시용 동지, 양승호 동지, 주철규 동지, 리창대 동지, 리태섭 동지, 우상철 동지, 김수길 동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이 주석단에 자리 잡았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 동지가 개회사를 했습니다. 개회가 선언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합됐습니다. 의정 토의에 앞서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을 보선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위임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의장으로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박인철 대의원이, 부의장으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장 겸 의장 맹경일 대의원이 보선되었습니다. 박인철 의장이 회의를 사회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 의안을 결정했습니다. 첫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주체 110일 2022년 사업정령과 주체 12 2023년 과업에 대하여. 둘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 110일 2022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 112 2023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셋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문화보호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넷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검찰소의 주체 110일 2022년 사업정령에 대하여. 다섯째, 조직 문제.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내각 총리 김덕훈 대의원이, 둘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재정상 고정범 대의원이 했습니다.
이어 리성학 대의원, 김유일 대의원, 김성준 대의원, 김광묵 대의원, 김성원 대의원, 최일용 대의원, 문용선 대의원, 황영진 대의원, 우종설 대의원, 주원일 대의원이 토론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최고인민회의 심의에 제출된 보고들에서 지난해 내각사업과 국가예산 집행이 정확히 총합결산되었으며 5기능 계획 완수의 결정적 담보를 구축하기 위한 올해의 투쟁에서 내각이 수행해야 할 중심과업이 명확히 제기되고 국가예산도 나라의 국방력 강화와 경제발전, 인민생활 개선을 재정적으로 안받침하는 원칙에서 편성됐다고 하면서 전적인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그들은 지난해 자기부문 자기단위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나타난 결함들을 비판적 발전적 견지에서 분석 정화하고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담보하며 인민생활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안아오는 데서 부문과 단위 앞에 나서는 과업과 실현 방도들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토론자들은 당과 혁명, 인민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헌신성을 배가하여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강령적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해 나갈 결의를 피력하고 내각 사업을 정책적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제기했습니다. 많은 대의원들이 국가의 행정경제사업과 관련한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내각 총리 김덕훈 대의원이 내각 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들과 그 해결을 위한 국가적인 경제 실무적 대책들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사업보고와 주체 110일 2022년 국가예산 집행의 결산을 승인함에 대하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 112 2023년 국가예산에 대하여가 전원 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셋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강윤석 대의원이 했습니다. 보고자는 평양 문화호를 보호하며 적극 살려나가는 것은 사회주의 민족문화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라고 하면서 언어 생활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 사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했습니다. 평양문화호 보호법은 우리 언어생활 영역에서 비규범적인 언어 요소들을 배격하고 평양문화호를 보호하며 적극 살려나갈 때 대한 조선노동당의 구상과 의도를 철저히 실현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규제하고 있다고 하면서 보고자는 해당 법 초안을 구체적으로 해설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사회주의 헌법 제95조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호 보호법 초안을 본 최고인민회의 심의에 제기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심의에 제기된 법 초안에 대한 연구 및 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연구 및 협의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이 우리의 사상과 제도, 문화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담보를 마련하는 데서 실천적 의의가 있다고 인정하고 법 초안의 해당 조문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의정에 대한 토론을 리태섭 대의원, 서호원 대의원, 문철 대의원, 김미남 대의원이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문화보호법을 채택함에 대하여가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검찰소장 우상철 대의원이 했습니다. 보고에서는 중앙검찰서의 2022년도 사업정령이 자료적으로 언급됐습니다. 보고가 끝난 다음 대의원들은 국가사업 전반의 혁명적 준법 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법적 감시와 통제의 도수를 높여나가는 데서 나서는 실천적 문제들과 중앙검찰소의 사업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했습니다. 우상철 대의원이 제기된 의견들에 대한 대책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중앙검찰소의 2022년 사업정령을 심의하고 사회주의 헌법에 규제된 자기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했다고 인정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검찰소의 사업보고를 승인함에 대하여를 채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5째 의정으로 조직 문제를 토의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위원들을 소환 보선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위임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호철 대의원이, 위원으로 김수길 대의원, 대형철 대의원, 리혁철 대의원이 보선되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장, 위원을 소환 보선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장으로 리태섭 대의원, 위원으로 김두일 대의원을 보선했습니다. 폐회사를 박인철 강의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는 국가사업 전반에 조선혁명의 불변 지침인 자주자립 자위의 사상을 철저히 고조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전인민적인 투쟁에 저해서 인민의 대표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갈 참가자들의 엄숙한 각오와 높은 정치적 요리 속에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수 용도에 끝없이 충실하자. 백두산 정신으로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성하자. 몸소 군만 대오를 이끄시고 무릎치는 생눈길을 헤치시며 백두 전구의 거룩한 자옥을 새기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발자취를 따라 백두산 지구 혁명 전적지 답사 행군대로 끝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답사 행군 대원들은 백두의 련봉들에 오려있는 항일 혁명열들의 숭고한 녹과 정신을 체감하며 발걸음도 드높이 행군길을 다그치어 백두산 미령 고향집을 방문했습니다. 답사 행군 대원들은 절세 위인들의 자유로운 모습을 향한 모자이크 영상 작품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후 이들은
백두산 미령 고향집과 사령부 귀틀집에 소중히 보존된 사정물들을 깊은 감명 속에 돌아보았습니다. 답사 행군 대원들은 사자봉 미령을 참관했습니다. 이들은 항일혁명 투사들이 위대한 수령인의 고전적 노작들을 비롯해 여러 가지 선전물들과 각종 교양 자료들을 자체의 힘으로 찍어낸 데 대한 강사 해설을 들으며 출판소와 대원실 자리 등 미령의 여러 곳을 돌아보았습니다.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 답사를 통해서 조선혁명의 핏줄기와도 같은 뼈의 혁명 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해가고 있는 답사 행군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역사적인 조국 진군의 길에 들리셨던 삼지연 못가도 찾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에 답사행군 길에 올라 삼지연 대기념비를 돌아보니 정말 생각이 깊어집니다. 조 진격에는 우리 새세대 청년들을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을 따라 백두행군길을 꿋꿋이 이어가라고 힘차게 부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저는 백두의 칼바람을 맞으며 여기 삼지연 대기념비를 돌아보면서 우리 항일혁명 투사들이 아름다운 조국 산천을 얼마나 소중히 간직하고 싸워하는 걸 저희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남산의 아들 삼지연 대기념비의 부주제 군상들을 군 감명 속에 돌아보면서 답사 행군 대원들은 나라의 믿음직한 요건으로 튼튼히 준비한 강대한 우리 조국 주체의 사회주의 조선을 끝없이 빛내갈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전민족 발전으로 향한 우리식 사회주의의 새로운 비약의 진로를 밝힌 웅대한 실천 강령을 승의 무기로 틀어지고 뜻깊은 오리를 위대한 손안에 해 기원에게 해로 빛내기 위해서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떨쳐나섰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선언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군로단체 일꾼들과 동맹원들의 권리기 모임이 각 도 치칼시돌에서 진행됐습니다. 지방당 근로 일꾼들과 동맹원들이 참가한 모임들에서는 보고에 이어 교리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하신 강령적인 보고는 우리 인민의 토쟁기세에 용기와 더해지고 국가부흥의 실제적인 변화 발전을 가속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놓은 필승 투속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모든 일꾼들과 동맹원들이 당에 대한 고결한 충성과 열렬한 애국의 한마음을 가지고 완강한 군발력을 더욱 거저시켜 당대회가 제시한 5개년 계획의 2023년도 과업들을 빛나게 완수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했습니다. 골기 모임들에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는 맹세물이 채택됐습니다. 이후 시위 행진들이 진행됐습니다. 각지에서 진행된 군로단체 모임들은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 국공의 새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전인민족 대진군에 총매진하며 조선혁명과 우리과 허위의 전통인 충실성의 전통, 애국의 전통을 대르리어 계승해 나갈 전체 근로단체 일꾼들과 동맹원들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힘있게 과시했습니다. 조국당 방방곡곡에 펼쳐지는 새집들의 경사는 천만 인민의 가슴바다에 위대한 당중앙이 펼친 지방이 변하는 새시대 농촌진흥의 눈부신 설계도가 있고 우리 당의 탁월한 용도가 있기에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리상국 건설은 더욱 가속화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들에게 휘황한 내일에 대한 신심과 환희를 안겨주며 순천시 풍탄농장, 과일군 월사농장, 김책시 림명농장에 우리식 농촌 문명의 새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순천시에서는 시공 용량 편성과 건설 장비, 기공구, 자재보장 대책을 선행시키고 공사 조직과 기술적 지도를 심화시켜
풍탄농장 서재지 마을에 130세대의 살림집들을 번듯하게 일떠세웠습니다. 당의 크나큰 운정 속에 새로 일떠선 순천시 풍탄농장 살림집 입사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평안남도당위원회 비서 김만조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건설자들, 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한 모임에서는 축하 연설에 이어 살림집 이용 허가증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전달됐습니다. 생활에 편리하게 모든 조건이 훌륭히 갖추어진 새집들의 주인이 된 농업근로자들은 나라의 농업 발전에 성실한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갈 결의로 가슴거리였습니다. 과일군에서는 건설 자재를 확고히 선행시키고 앞선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는 것과 함께 공사의 전문화 수준을 높여 울산농장 농산 제4호 작업반과 독립 1분조 마을에 120여 세대의 살림집들을 훌륭히 일떠세웠습니다. 과일군 울산농장 살림집 입사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도와 군의 일꾼들과 건설자들, 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이 참가한 모임에서는 축하 연설에 이어 살림집 이용 허가증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전달됐습니다. 일꾼들이 새 보금자리에 입사하는 주인들을 축하해주며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나란 씨의 꿈만같이 새집을 받아하는 농업근로자들은 농사를 잘 지어서 해마다 알곡 생산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며 고향 땅을 살기 좋은 사회주의 낙원으로 더욱 아름답게 꾸려갈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김책시에서는 살림집 형태와 공정별에 따르는 보여주기, 기술 전수회, 기술 학습 등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선진적인 건설 공법들을 도입하는 것과 함께 기계화 비중을 높여 림명농장 남새 작업반 마을에 120여 세대의 살림집들을 훌륭히 일떠세웠습니다. 함경북도당위원회 비서 김봉길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건설자들, 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한 모임에서는 살림집 이용 허가증의 열렬한 박수 속에 전달됐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새집들이가 진행됐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는 이보시고 희한한 살림집에 삼형제가 꽃같이 입은 경사가 났습니다. 우리 원수님께서는 평범한 우리 농장원들을 사회주의에 절정히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집안 식구들이 모여서 맹세했습니다. 농사를 잘해서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 크나큰 사랑과 응덕에 다소하게 통장으로 보답한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상황입니다. 최근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악성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 첫 한 주일 동안도 악성 전염병으로 1만 3,820여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두 번째 주에는 그보다 36%나 더 증가한 1만 8,80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주요 원인이 악성 바이러스가 면역 회피 능력이 보다 높은 형태로 계속 변이되면서 재감염 위험이 높아진 데 있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비의 새로운 A형들인 BN.1과 BA.5가 주되는 변이비로 있는 어느 한 지역에서는 최근에 재감염자들이 늘어나면서 사망률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5명당 1명이 악성 바이러스에 재감염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재감염자들의 사망률은 악성 바이러스에 한 번 감염됐던 사람들보다 평균 1.8배나 더 높으며 특히 50대 나이의 재감염자들의 사망률은 다른 연령들에 비해서 3배나 납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악성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반복될수록 인체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치명적인 효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도된 재감염자의 중증률은 한 번 감염됐던 사람에 비해서 3배 이상 높으며 그로 인해서 사망률도 증가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재감염 현상이 확정자들 속에 심하게 나타나 보건계의 우려가 더욱 커가고 있다고 합니다. 18일 현재까지 종합된 세계적인 감염 6억 7,210만여 명, 사는 673만 4,8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최근 아르헨티나에서 둘불이 발생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지난해부터 장기간의 가물로 인해서 곳곳에서 둘불이 계속 발생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비가 6월 8월 둘불 피해가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얼마 전 세계 기상기구가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기후변화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연구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기구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 동안의 기온이 19세기 말보다 있으며 앞으로도 10년 동안은 기온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지난해 많은 피해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몰아온 파괴적인 기상재해들이 올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환경보호 사업의 일환으로 소지 제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환경보호 연구사들이 밝힌 데 의하면 한 개의 숟가락이 생물 분해되자면 20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환경을 파괴하는 소지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서 유럽의 어느 한 나라에서는 일회용 소지 제품 대신 일회용 나무 제품을 사용할 한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나무 제품들은 보통 조건에서 2년이면 생물 분해된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찬 공기 용량으로 기온이 내려가면서 심한 추위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낮 동안에 날씨가 한결 푸근했지만 내일부터는 기온이 좀 내려가고 특히 23일부터 25일까지 찬 대륙 고기압의 변두를 타서 북쪽의 찬 공기가 매우 강하게 흘러들면서 전반적 지역에서 날씨가 몹시 춥고 바람도 세게 불 것이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전반적 지역에서 추위 중급경보가 23일부터 24일까지는 동유로 지역에서 샘바람주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 기간에 제일 낮아질 24일 아침 최저기온은 백두산 지구에서 령하 41도 내지 령하 30도, 북부 내륙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령하 36도 내지 령하 30도, 그 밖의 지역은 령하 29도 내지 령하 13도로 예견됩니다. 평양시에서 아침 최저기온은 령하 21도 정도, 낮 최고 기온은 령하 1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이 기간 기온이 매우 낮고 또 바람까지도 세게 부는 것으로 해서 추위는 또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건강관리에 주의하고 실내온도 관리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농업 부문에서 가을 밀보리가 올고 닿지 않도록 하고 전력공업 부문에서는 샘바람과 금속선 주름 현상에 의해서 전력선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운수 부문에서는 륜전 기재들의 기간 이온유 보온 대책을 세우는 것과 함께 도시경영 부문에서는 상하수도관이 올고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금부터 사전 대책을 철저히 세워주기 바랍니다. 오늘 바닷가 지역에서 주로 개였고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끼면서 내륙을 위주로 해서 중이남과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눈이 내렸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4도로서 평년보다 4도, 어제보다는 5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령하 8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의 용량으로 북부의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내리고 특히 이 백두산 지구와 랑림을 비롯한 북부 일부 지역에서는 10 내지 15cm의 비교적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끼면서 내륙을 위주로 해서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1월 20일 금요일 음력으로 섣달 29일이 24절기로는 대안입니다. 이 대안은 24절기의 24번째 절기, 즉 마지막 절기로서 한 해 치고 가장 큰 추위가 오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이로부터 우리 인민은 대안이 지나면 집안 밖을 알뜰하게 손질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설 명절을 즐겁게 맞이했으며 특히 이 시기에 윷놀이와 유배와 같은 여러 가지 민속놀이도 활발히 진행하곤 했습니다. 내일은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과 거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북부 내륙 지역과 함경북도 그리고 라선시에서 새벽과 오전 사이에 눈이 내린 후 개겠습니다. 특히 명청, 화대를 비롯한 함경북도의 북부쪽 지역에서는 폭설을 동반한 10 내지 15cm의 비교적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렇게 오늘 밤과 내일 폭설을 동반한 많은 눈이 내리는 지역들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많은 눈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해당한 대책을 제때 세워주기 바랍니다. 평안남도와 함경남도, 강원도 내륙, 그리고 황해북도 서부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에 산발적으로 눈이 내린 후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서해안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오전 사이에 그리고 함경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오전과 오후 사이에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 미령으로서 령하 2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오전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날씨는 약간 추워지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통천 지방으로서 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령하 8도, 내일 낮 령하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 3m로 입니다. 산시 북서과 오전 한때 눈이 내린 후 오후부터 개겠습니다.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아침 한때 개겠습니다. 총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새벽과 오전 한때 눈이 내린 후 오후부터 개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운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습니다. 수시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습니다. 개송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밤부터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가까이에서 밀고 먼바다에서는 2 내지 3m로 높다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함경남북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고 강원도 해상은 눈이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밤부터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다가 5 내지 2m로 일겠으며 평안남북도 해상은 흐렸다가 개이고 황해남도 해상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모레 함경남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해상에서는 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안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